거꾸로교실 사회 52강입니다. 오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교과서 80쪽입니다. 네, 교과서 80쪽. 지난 시간 51강의 학습문제 핵심 단어는 혹시 뭐였을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을사늑약이죠. 네, 을사늑약이란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긴 그런 부당한, 불합리한 강제적인 조약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조약이 아니라 늑약, 을사늑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나라가 사실상 일본에게 넘어가고 나서 우리 민족들은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일의병운동인데요. 이 항일의병운동은 을미사변하고 그 다음에 단발령으로 시작됐었죠. 그래서 을사늑약 체결 후에 이후 다시 전국적으로 각지에 일어났다. 네, 여기까지는 그 전 시간에 배웠고요. 충청도에는 민종식이, 전라도에서는 최익현. 최익현 혹시 기억나요? 네, 개항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그 반대 입장에 섰던 그 최익현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일대에서는 신돌석이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의병장의 대부분은 양반 출신이었지만 신돌석과 같은 평민 출신도 있었고, 신돌석이 이끄는 의병 부대는 수천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보통 양반이었지만은 이렇게 평민 출신인 그런 의병장도 있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의병운동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조금 더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이 대한제국 군인들의 이 합류로 인해서 그렇게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왜 합류가 되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도 해산되게 되었죠. 그래서 일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산시키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업을 잃었고 나라 잃은 그 슬픔에 이런 군인들은 또 의병 운동에 이렇게 더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 해산된 군인들의 참여로 의병 부대는 더욱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의병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의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원래 대한제국 군인들은 이 직업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았던 이런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신식 무기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전술, 이런 전법도 이렇게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당연히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항일의병운동은 항일의병 전쟁으로 발전하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병전쟁이 대한제국 군인들의 합류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병들의 연합부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연합부대는 이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수도인 한성, 오늘날의 서울이죠. 서울을 향해 진격작전을 벌였으나 결국엔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 의병들은 이제 소규모 부대로 나뉘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일제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왜냐면 이 대한제국 군인들까지 합류하다 보니까 일제들이 이렇게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제는 이렇게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활동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일제들이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의병들을 이렇게 다 죽이고 다니니까. 그래서 많은 의병들은 이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항일투쟁을 이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의병 활동을 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끌려갔던 곳이 혹시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체험학습 갔던 곳 기억납니까? 네, 서대문형무소. 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이렇게 실루엣으로 이 의병의 모습들이 이 벽에 이렇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네. 이 해설사 선생님께서도 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의병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대복을 같이 오고 있는 이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 출신의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국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쳤던 이 평민 출신의 그런 의병들도 있었습니다. 네, 계층들은 다양했다. 양반, 군인, 농민, 상민, 승려, 포수 등. 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의병운동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이렇게 단련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를 뺏긴 이유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해서였다. 그래서 이 민족 지도자들은 했던 일이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길렀고, 그렇죠? 신문과 잡지를 발간해서 사람들을 계몽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그 다음에 일본에게 지은 빚을 갚을 수 있겠죠? 네, 여기 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07년에는 일제에게 지은 빚을 우리 스스로 갚아 경제적으로 자립하자고 하는 국제보상 운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왜 일본에게 빚이 있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몰살시키려는 그 정책으로 일부러 우리나라에게 빚을 많이 빌려줬어요. 왜냐면 다시 말하면 뭐 철도 세우는데도 그런 돈이 필요하고 해서 여러 근대화를 위해서 너희가 건물이나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빌려주겠다라고 일부러 빌려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돈을 이자를 엄청 많이 이렇게 불려가지고 갚아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사채업자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검은 정장 입고 막 이렇게 돈 안 갚으면 막 이렇게 위협하고. 네,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에게 빚이 있어서 힘드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돈을 갚아버리자. 최근에 IMF 때 일어난 금모으기 운동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폐물이라든지 자기의 이런 보물, 금 같은 거를 나라에 기부하고, 그다음 남자들은 금연, 담배를 안 피워서 그 돈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빚을 갚는 이런 식의 아주 훌륭한 애국심이 넘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나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결국엔 또 중단됩니다. 네, 일본 참 대단하죠. 네, 정말 그 속셈을, 그 야근 속셈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글, 이렇게 신문으로서 대한 애국 계몽 운동 이렇게 신문으로서 이렇게 되고요. 또 황성신문, 을사늑약의 체결과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 시일야 방성되고, 네, 이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제가 파악한 국채보상운동 모금액 표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채 보상을 하려고 돈을 모금했던 그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념비, 네, 대구에서 시작해서 이 기념비는 대구에 지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제 탄압이 점점 심해져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일본들은 점차 계속 탄압하려고 하고, 그래서 안창호, 양기탁 이런 사람들은 비밀 단체인 시민회를 조직합니다. 시민회는 어떤 일을 했냐? 나라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산업의 또 발달을 주장합니다. 그 교육의 강화로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웠고요. 이 오산학교는 여기 이승훈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세운 학교고요. 그 다음에 대성학교는 여러분 봤었죠? 네, 안창호가 이렇게 세운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기업을 육성하였다. 네,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요. 네, 돈이 있고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장기적인 무장 독립투쟁을 위해서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왜 만주에 건설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주라는 건 중국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으면 일본이 이렇게 자꾸 탄압하니까 일본의 영향력에 벗어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만주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고 건설하고 독립군을 길러내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투입시키는 그런 형태를 갖췄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결국에 이제 대한제국은 일제의 사법권하고 경찰권까지 뺏겼다. 사법권이란 거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판단하는 그 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일본 경찰이 이렇게 판단하고요. 일본 판사가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권. 그래서 우리나라 경찰은 없어지고 일본 경찰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을 조사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권리까지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우리 일제 침략에 참여한 사람들 처단하려는 활동도 꾸준하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명훈과 장인환이 일제 침략을 지지한 미국인 스티븐스를 저격했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도마 안중근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침략에 가장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또 저격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을사오적 중에 하나 매국노 이완영을 이렇게 칼로 찔렀으나 죽이지 못하고 부상을 입혔던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끈질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의 강제로 나라를 뺏겼다라고
이 1910년에 이 국권 피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아예 이 대한제국이란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일제시대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던 곳이죠. 예, 경복궁에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근정전에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걸려있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이 도중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아픈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쳐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조금 더 확대해서 네, 보겠습니다.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네, 항일 의병운동이다. 을사늑약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을사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긴 것이죠. 그다음에 의병장 대부분이 양반 출신, 평민 출신이었다. 그 다음에 해산된 대한제국 군대 유입으로 신식 무기 새로운 전술이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병 전쟁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의병 연합부대는 이 한성, 우리 수도를 이렇게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진격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의병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일제의 그런 압박에 벗어나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니까요. 이 항일 의병운동, 다음에 애국 계몽운동, 이 똑똑해지자, 그 다음 배우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족의 실력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다음에 신문과 잡지를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다음에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라가 부강하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에 일어난 겁니다. 일제의 빚을 우리 스스로 갚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금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부해서 네,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했으나 빚 갚는 것도 못하게 막았어요, 일제는. 그래서 일제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민회는 안창호와 양기탁이 만든 비밀 조직이에요. 왜? 일제가 자꾸 이런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이런 움직임을 자꾸 탄압했기 때문에 비밀 조직을 결성했고, 그래서 나라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오산학교, 대상학교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기업을 세우는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그 다음에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해서 만주에 일본을 피해서 중국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고 독립군을 육성한 아주 중요한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민회의 안창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 나라가 뺏기는 과정 어떻게 진행되었냐. 1905년 을사늑약 저번 시간부터 배웠던 거죠. 네, 외교권을 박탈되었고, 그 다음에 1907년에는 우리나라 황제를 감히 강제로 퇴위시키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사법권, 재판권도 뺏어버리고 경찰권까지 박탈시킨 다음에 1909년에 마침내 1910년에 우리나라 국권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나서 어떻게 보면 조선이 정말로 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족의 노력,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 어떤 노력을 했었냐. 전명은 장인하는 일제의 그런 침략을 지지했던 스티븐스 미국인을 저격하고요. 그 다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 네, 우리나라를 침략에 가장 앞장섰던 그 수장을 저격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매국노 이완용을 공격하였다. 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되겠어요. 항일 의병운동, 애국 계몽운동, 국제보상운동, 그 다음에 신민회,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런 그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결국엔 나라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 뒤에는 정말 우리가 더 아프고 힘든 그런 시대에 관한 그런 설명이 쭉쭉 나옵니다. 네, 이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체험학습 갔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많은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요. 네, 그 뒤의 내용은 53강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